언제 시작하나요? 그거 찾아보고 계세요? 뭐 질문들 뭐 이런 거 좀 보려고. 아, 우리 커피 타임마저 네. 컨텐츠 생각하고 만들려고 그러지 하거든요. 마시죠. 아니야? 네.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어. 커피 타임 더더욱 안 하게 돼요. 커피 타임입니다. 진짜 그냥 커피 타임이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래요. 분위기. 사실 오늘 하시는 거죠? 별 얘기가 합시다. 없긴 한데 어제 아니- 저기 우리 윤성환 PD가 뭐가 궁금했냐면 네. 편의점 가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엄청 싸게 할인을 하더라.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것도 이거 하고. 원투데이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하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뭐 한 365일 맨날 할인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아이스크림은 어떤 구조길래 좀 싸게 파는 거냐? 이게 궁금하다. 개인적인 궁금함을 아이템으로 다뤄달라고 했어. 아니 근데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지나가다 그렇지. 보면 맨날 뭐 세일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스크림만 파는 무인 어. 점포도 있던데요. 맞아요. 네, 그런 저희 데도 동네도 있고. 있어요. 진짜 무인이던데. 네. 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시민의식이 굉장해요. 그런 거. 그런 거 운영되는 네. 나라가 있고 만드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시민 의식인지 아닌지 확인 한 번만 해봐요. 갖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왜? 아 그냥 계산 안 하고. 괜찮은지 정말 괜찮아서 시민 의식 때문인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갖고 나오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 한번 시험해 봅시다, 소장님이. 제가요. 그런 거 여러 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건비도 안 들고 뭐 일부 로스가 있겠으나 그거 뭐 그냥 그럴 거니 생각하면 되잖아요. 오락실이 괜찮다라는 동네 오락실, 전자오락실. 전자 오락실. 저기 저기 뭐야 홍대나 이런데 네. 대학로 같은 데 가보면 있어요, 많이. 오락실 있어요. 그게 은근히 또 비싸요. 한 게임 하는데 맞아. 요새. 어렸을 때 50원에 한 게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 기다리다가 좀 늦는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가가지고 오락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되게 괜찮다라고 저 들었었어요. 맞아. 그 유튜브 중에 워크맨 아세요? 장성규 나오시는 네. 거기에도 한번 오락실 소개된 적 있거든요. 음. 한 3층인가 뭐 지하로 있고 엄청나게 뭐 기업이더만요, 기업. 거기 인건비가 들 게 없잖아요, 사실. 아 근데 보니까 그 인형 뽑기 기계에 인형 채워주고 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던데요. 동전 빼가고 막 이렇게 동전 받고 그 교환기에 동전 채워주고. 뭐 그래봐 알바비니까 그게. 그분 사업하는 분 아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면 네. 1번 사람들이 동전을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교환기에도 바꿔줘. 네. 그 교환기에 바꿔야 되는데 네. 그 지폐조차 안 갖고 다녀요. 그냥 카드만 달랑 갖고 다녀요. 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지폐가 좀 주머니 있어야 그거 좀 쓰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떡하나. 그렇다고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도 없고 일일이 그 다 붙이면 돈 들잖아요. 생각을 수수료 해보니까 나가고. 카드 수수료보다 사실은 현금 장사를 하는 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문제잖아요. 그거 아끼려고 그렇죠. 세금 탈세. 왜 아이스크림 얘기하든 그러게요.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생각이 가봤어. 아이스크림 궁금하다고 참소리 좀 그만하고 아이스크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죄송합니다. 원래 오늘 저희 아침 방송에서 하려고 하다가 근데 아. 사실 이게 되게 좀 짧거든요. 그 되게 막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것도 짧아도 아니고. 해줘요. 나 궁금한데. 제가 아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있어요? 특정 브랜드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중에 네, 저 나는- 그거 그 빙빙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는데 네. 빙빙바가 없다고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다른 거 골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가 막 되게 뚜렷하진 않아요. 그냥 가게 주인이 갖다 놓은 아이스크림들 중에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판매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회사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빙그레 니네 얼마에 줄 거야? 300원이요. 롯데 니네 얼마에 줄 건데 400원이요. 그러면 자 빙그레 그래. 승 빙그레만 넣어. 빙그레만 넣어. 그거 같네요. 우리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면 술집에 네. 참이슬 있고 처음처럼 있고 카스 있고 테라 비슷한 있잖아요. 거예요. 그런 그런데 거예요. 우리가 소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소주 뭘로 드릴까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은 보통 그냥 갖다 놓은 거 중에 먹잖아요. 물어볼 때 어. 참이슬 드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이스크림은 사실상 거의 미끼 상품이거든요. 보통 보면 아이스크림 그 보관하는 데가 밖에 있잖아요. 일반 슈퍼마켓 슈퍼마켓 저기, 편의점도 그렇고 맞아, 미끼 상품으로 쓰니까 슈퍼 음. 파시는 분 입장에서도 아이스크림으로 마진을 크게 남길 이유는 없어요. 그거 사러 들어와서 다른 거 사간다. 그렇죠. 아까 그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위에 그 과자 놓고 이렇게 팔아요. 그렇죠. 그런 맞아. 거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제조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유통 비용이죠. 유통 비용? 얼려서 얼려 유통해야 있으니까. 되니까 보관 비용 빨리빨리 창고 만들어서 빨리빨리 파는 게 제일 좋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싸게라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판매자가 그냥 가격 매겨서 싸게 파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싸게. 그래서 원가가 그런- 얼마인지 되게 궁금하다. 이게 원가가 아이스크림 원가요? 네. 아이스크림 아이- 잘 아이스크림. 모를 거야. 근데 해결 우리가 안 해요 이거를. 원가를 안다고 해서 야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어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보관 비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유통기한 없잖아요. 아이스크림 제조일자만. 제조일자만 있고 정말 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이럴 때 까보면 왜 그 배신감 느끼는 상태 아마 다 한 번씩은 겪어보실걸요? 성에 잔뜩 껴있는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게 아이스크림이 어느 동네가 어느 판매점에 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불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인가 아마 그때 정찰제 해라 아이스크림 써봐 표시해라. 표시해라 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원래 한 300원이면 팔면 될 거를 한 700원 붙여갖고 팔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야 머리 좋은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어떤 가게는 전략적으로 300원에 팔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가게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아이스크림을 제값 받고 팔아서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맞아 산골짜기에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만 있는 곳에 그래서 손님 1,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죠. 아이스크림 껍질에 540원 이렇게 붙여오고 나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맞아. 안 팔고 말지. 이거 다시 찍어와 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전국에서 없어졌어요. 파는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다가 아. 조금 더 붙여서 인쇄를 할 수밖에 없죠 아이스크림. 1년 만에 지금 없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유통기한이 없으니까 그 아이스크림이 돌아다닐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찍혀 있는 아이스크림. 그랬는데 몇몇 회사들은 지금 정찰제 하는 데들이 있긴 있어요. 아이스크림. 네, 있긴 있어요. 투게더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그런 건 이제 잘 없죠. 안 받죠.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돼지바 하나에 얼마야라고 하면 얼마인지 몰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예 몰라요. 진짜.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새우깡 하나에 200원 딱 표시돼 있었던. 정확한 가격이었죠 항상. 어. 아이스크림은 이런 상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확히 가격이 있었고 맞아. 브라보콘 비싼 거 얼마 딱 써 있었고. 다 가격 생각나는데 내가 브라보콘 가격 이런 거 얘기하면 내 나이가 노출되니까. 아니 얘기 그게 안 한다. 나이가 노출된다기보다 똑똑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거죠. 기억력이 좋으셔서. 얼마였어요? 기억나시면. 그래서 얼마요? 그래서 얼마? 그렇게 브라보콘이 네. 150원이었어. 150원이요? 그거 알지. 박 작가님도 알잖아요. 150원 써 있었던. 나는 시절이 나 그 시대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아이스크림은 다 100원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이 100원인 적이 있었다고요? 정말 우리 가격 때는이라고 하면 상관없이 이상하지만 먹었던 부유한. 그 아이스크림은 네. 바 그냥 네. 제일 카드라고 저렴하게 하는, 먹는 거 그건 50원이었어요 무조건. 50원이라고요? 무조건 50원. 콘은 무조건 100원. 서주 아이스 어렸을 때그 문방구에서 사 먹던. 예. 우유 맛 나는 거. 그건 요즘도 팔긴 해요. 그러다가 빵빠레가 나오면서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모든 이슈보다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300원일 수가 있지? 진짜 모르는구나. 그때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식이 얼핏 기억나요. 막 그러면서 더블 비앙코 이런 거 나오고 아. 아이스크림 다양해지고 비싸지고. 80년대생이 편집해 주세요, 놀랄 이거. 정도면 이 방송 듣는 20대들은 지금 듣다 진짜 깜짝 놀라겠다. 정말 그러겠구나. 그렇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 군대 얘기 그런 얘기처럼 재미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가게에서 뭔가를 파는 주인이 이렇게 뭘 파느냐에 따라서 손님은 그냥 말없이 받아가는 상품이 그 피자집, 치킨집의 콜라예요. 그러네. 피자 치킨 시키면서 콜라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펩시 콜라가 올 수 있지? 이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콜라는 코카죠. 다시 갖고 가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 하지 않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되게 뭐 서비스 주기도 하고.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전 제로 콜라만 먹습니다라고. 제가 하는 저는 커피 같은 것도 잘 안 마시고. 이거 그래서 댓글에 있었어요. 예. 커피 안 좋아하신다고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커피타임 안 하는 이유가 이진우가 커피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좋아하는 콜라로 바꿔주고 제목을 콜라타임으로 바꿔라. 그래서 자주 올려라. 신기한 게 이분이 커피 안 드시고 콜라를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 방송에서 한 4번 이상 얘기했어요. 진짜요? 개인의 커피는 취향을? 커피는 뭐 좋은 커피, 나쁜 커피를 제가 입에 구별을 못해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우유 들어간 거 안 그렇죠. 들어간 거. 뜨겁고 차갑고 우유 들어가서 희끼물에 하든가 말든가 넷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굳이 비싼 커피를 마셔봐야 제 혀는 구별을 못하긴 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의사가 좀 커피 줄여보세요 뭐 이러는 얘기 때문에 안 먹는 거고. 콜라는 좋아합니다. 근데 왜 제로 콜라만 드시는 거예요?
약간의 소심함이지 그러니까. 어? 소심함이지. 그냥 콜라는 몸에 안 좋다니. 뭐 그런 아, 그럴 거면 콜라를 안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아니 근데 확실히 제로 콜라 설탕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몸에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극단적으로 나쁘진 않잖아요. 저도 식품 표기법상 4칼로리인가 이하는 0칼로리로 표기해도 된다고. 네, 진짜 그래도- 0칼로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냥 콜라랑은 엄연히 다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네. 그 콜라는 그래서 저 업소용 콜라는 굉장히 싸요. 이게 알아요? 네. 어. 아 가격 원가는 몰라요. 근데 보면 어제도 제가 그 떡볶이 집을 가서 저녁을 떡볶이로 대신했는데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만한 500ml짜리 그 조그만 콜라 있잖아요. 그걸 2,000원에 파는 거예요. 떡볶이 집에서 네. 그걸 이렇게 먹다가 그 메뉴판을 이렇게 보면서 아 2,000원이면 치킨집에서 1.25리터짜리 그 큰 게 2,000원인데 야 저걸 2,000원이면 여기 너무 저건 비싼 거 아닌가 그냥 혼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근데 집에서 그런 거 사 먹어야지. 가게 가서 다른 분 일 시키면서 먹으면서 아니죠. 그거를 원가에 노브랜드 원가에 먹으려고 하면 돼요? 아 그래서 뭐라고 항의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소장님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아 참. 아니 저는 저의 근데 원가는 얼마일까요? 콜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아, 햄버거를 시켜서 먹어도 사실 콜라를 반 정도 남겨요. 항상 햄버거 같이 먹으러 갑시다 저하고 그럼. 아 그 콜라 나죠. 미리 반 드리면 되겠네. 저는 그렇게 콜라를 썩 막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라 저는 뭐든 남기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얘기가 얘기가 틀렸잖아요. 말했죠? 콜라 가격. 아 콜라는 영업용 영업용. 콜라는 싸다. 영업용 콜라는 싸요. 그래서 업소용 콜라는 왜 네. 싸요? 업소에는 한 푼이라도 싼 걸 납품해야 되니까. 아,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 구조로.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킨집, 피자집에다 콜라를 납품해야 되는데, 펩시와 코카콜라 입장에서 그럼 둘 중에 어떤 콜라 사겠어요? 가게 사장님은 10원이라도 싼 콜라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궁금한 거 여지껏 펩시와 코카콜라가 공존하는 가게는 못 본 것 같아요. 가게는 그렇죠. 가게는 굳이 다양한 콜라를 갖다 놓을 필요는 없죠. 그래도 손님의 기호를 좀 맞춘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그렇긴 해. 식당에는 모든 술을 다 갖다 놔야지. 모든 술 다 갖다 놓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소주 하면은 뭐 일단 참이슬 있고 처음처럼 있고 뭐 그 요즘에 진로 있고 이런 것처럼 이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네. 롯데가 만든 맥주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공식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그게 성공을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점유율이 한 4%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참이슬이나 이쪽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못 들은 거예요. 맛이요? 사장님들한테 가서 맞아 그건 저희 가네요. 거 넣어주세요. 이게 이미 참이슬이나 진로 이쪽은 갖춰져 있는데 맥주 쪽은 특히 카스. 네, 클라우드가 그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영업망 뚫기가 어렵죠. 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시킬 때 난 클라우드 먹고 싶은데 하면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카스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러는 바람에 성공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근데 코크와 코카콜라와 펩시는 딱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딱 갈리긴 하죠. 뭐 좋아하세요, 기자님은? 저는 당연히 코카콜라는 펩시콜라하고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죠? 모르시는구나. 농담이고요. 처음부터 와 갑자기 농담이라 그러세요. 중요한 뉴스네요. 네, 왜 중요하죠 이거 이후에? 원래 펩시콜라가 그래서 코카콜라보다 항상 싸게 팔아요. 전 세계에서. 본인들도 스스로. 그 가격 차이가 우리나라는 너무 커요. 사실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가격 차이는 원래 나는데 네. 전 세계가 다 나는데 예. 우리나라는 특히 코카콜라가 비싸요. 아 그래요? 코카콜라만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요. 실제로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봐도 가격이 달라요? 물론 달라요?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1.5리터 기준으로 그 편의점으로 가면 코카콜라는 한 3,500원, 3,600원까지 하는데 펩시는 1.5리터짜리 잘 안 갖다 놓기는 하는데 뭐 한 2,700원, 2,500원 뭐 엄청 차이 나요. 한 20-30% 차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를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유지되는 거죠. 그게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갈려지세요? 이거는 코카콜라다, 이거는 펩시콜라다가. 당신은 1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5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블라인드로 손목을 담으면 손목의 느낌이 다릅니까? 네, 그건 다를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소주 맛은 가려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처럼과 참이슬. 별 차이 없는데 제가 하는 유일한 사치예요. 좀 인정, 또 인정해 줍시다. 야 그렇게 이렇게 포장해야 되는구나. 야. 물론 펩시콜라 마셔도 되지. 나쁘지 않고 뭐 더 맛이 더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나도 근데 열심히 살잖아요. 만약 펩시에서 광고가 들어온다.
이준우 기자님. 그럼 광고 찍어야지. 그리고 그 돈 앞으로- 벌어서 코카콜라 사 먹어야 되니까. 네. 야 이거는 도의 상표에 어긋나죠. 세상에. 아니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야. 아, 그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거는 그쵸, 뭐 개- 그리고 개- 의미도 취향이죠. 없고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콜라는 배짱 장사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스크림처럼. 그러나 저는 경쟁업체 없으니까. 뭐 저는 그 가격을 해도 나는 살 거니까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안타깝죠. LG 생활건강에서 팝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코카콜라가 파는 게 아니라 LG 생활건강이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를 팔아요. 수입해서 그 파는구나. 롯데칠성이 펩시를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LG 생활건강인지는 몰랐어요. 코카콜라가. LG 생활건강은 한번 보세요. 가면 음료수도 많이 팔고요. 아 그래요? 웬만한 생활용품 되게 많이 파는데 이제 음료수 유통은 음료수가 맛있어서 뭐 소비자에게 어필해서 파는 게 아니라 예. 구멍가게 혹은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거 보면 음료수 매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을 음료수 회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게 음료수 회사의 경쟁력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A 제약이야. 네. 이제 나 콜라 좀 한번 팔아보고 싶어. 못 팔아요.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뭘까 빼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뭘 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자리를 차지한 그러니까 어떤 음료수 회사는 왜 배음료, 오렌지 음료, 뭐 콜라, 사이다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다양한 음료를 많이 만들까? 어차피 이 공간은 내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보리차를 끼워 넣든 막걸리를 끼워 넣든 내 맘이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어요. 야 재미난 세계네요. 음료의 세계도. 어쨌든 코카콜라 그렇다. PD가 끝내고 쉬러 가재 밖에서. 아 진짜요? 텐션 떨어졌다 이거지. 텐션 좋은데. 뭐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줘. 그래. 재밌는 그래야지 얘기보다 알아지. 질문 들어온 거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미니 메시지로 음. 제가 어제였죠. 그 뭐야 소액 임차 보증금 보호된다라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완벽하게 보호 100% 보호는 아닙니다. 사기 당하는 예전 사례도 있었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100% 완벽히 보호되는 거는 아니에요.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소액 임차 언제? 보증금이라는 게 네. 그 작은 보증금은 선순위 아니더라도 보호해 준다 네, 그거죠. 그렇죠. 어떤 거. 예. 근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서 네. 그 중에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인데 이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앞에 대출이 있건 없건 어쨌든 들어가면 선순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번은 그 5천만 원이라는 거 보호해주는 금액이 집값의 2분의 1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집이 7천만 원짜리다. 그런 경우에 5천짜리 전세를 들어간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 보증금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데 선순위건 후순위건 그 소액 임차 보증금 자체가 집값의 반은 넘으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집값의 반까지만 해주고 그리고 지금 무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무조건이 아닌 게 뭐냐면 선순위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이 선순위 대출이 집값을 꽉 채우고 있는 경우 꽉 이미 채우 1억짜리 집에 1억짜리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들어가는 경우 네. 이거는 악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1억짜리 집도 반공제해서 1억을 빌려주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보호가 된다고 과거에 속여가지고 세입자를 들였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네. 근데 지금은 꽉 채우면 대출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꽉 차 있는 경우엔 꽉 찼는지 덜 찼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꽉 찼는지 들 찼는지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오죠. 등기부등본 띄었을 때 집주인이 2억 4천을 빌렸다. 네. 근데 이 집이 2억 4천이라서 아이고 꽉 찼네. 내가 보기엔 2억 5천인데? 라고 하면 덜 찼네. 그걸 어떻게 아파트 구별해요? 같은 경우는 시세가 확인되겠지만 이상한데 내가 세입자인데 네. 그게 꽉 찬 건지 안 찬 건지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에 사기친다고 문제인데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 받아가지고 전세 빌려 사기 이거 알아보실 게 많네요.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전세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전세에 대해서 뭐가 위험한지 뭐가 안 위험한지를 알려면 네. 나이가 40살이 넘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전세를 라이센스를 주나요? 아니요 전세를 한 서너 번 너댓 번은 좀 살고 나야 다녀봐야. 이게 이런 문제구나.
이거 학교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거- 사회 처음 나오는 젊은이는 뭐 하버드를 나왔어도 모르는 건. 아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검색하세요. 전세 사기가 위험하다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가니까 위험하다라는 거 알고 예. 전세라고 치면 아마 자동 완성되는 게 전세 사기, 확정일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는 거 전입신고하세요, 확정일자 받으세요인데 이제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의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양하죠. 다양한데 특히 방송국의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많이 당해요. 우리 같은 경우. 왜 뭘요? 전세 사기를? 전세 사기가 대개는 방송국 작가님들이 네. 젊은 나이에 시작하니까 아직 미혼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 사시는 분들이 많죠. 큰 집 필요 없으니까. 예, 예. 또 원룸이라는 건 대개는 원룸 건물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건물 하나에 원룸이 다 원룸만 뭐 10개, 있는. 뭐 네네. 혹은 17개, 네. 뭐 20개 뭐 이렇게 음. 들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전세 들어갈 때는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그 원룸 건물 자체가 그냥 집 한 채인 경우가 많아서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많아서 떼어 보면 한 집에 한 집으로 되어 있고 아. 한 집에 하나로 되어 있고 대출은 뭐 한 1억밖에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구나 라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에 네. 원룸이 10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대출은 없어. 등기부등본 떼어 보니까. 한 1억 정도만 있다고 하죠. 1억 정도 있다 해볼까요? 네. 그러면 와 9억이나 여유가 있네. 오. 내가 들어가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나는 이제 10번째 들어갔잖아요. 앞에 9명의 원룸 세입자가 있잖아. 그렇죠. 9명의 원룸 세입자들이 다 보증금 1억 5천 2억씩 내고 들어온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럼 집값이 2억씩 넘어가는 냈다면 9명이면 2, 9, 18, 18억이잖아요. 그럼 혹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네. 앞에 있는 18억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아야 내 몫이에요. 네. 그 등기부등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전세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남기는 게 전세권 등기 설정이잖아요. 이건 돈을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또 전세권 등기 설정에 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보호받을 수 없어요? 아니요, 이건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근저당 설정한 것처럼 은행에서 10억짜리 집에 1억 대출 나갔습니다 하고 마킹해 놓는 것처럼 저 여기 들어왔는데 1억 내 보증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전세권 등기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게 되면 집에서 발생하는 그 주택에 대한 수리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나 다 집주인이 해주게끔 되어 있죠. 네. 그 사용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임대차 보호법상의 내용 때문에. 음. 그런데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와요. 전세입자한테, 세입자한테. 세입자에게. 왜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라서 예.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전세권 등기 설정이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에 그걸 기록할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는 보일러 터졌어요. 뭐 여기 수도관 뻥.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그런 거예요. 이래야 돼요. 예. 그 장단점이 또 있어. 비용이 괜찮아. 어차피 들어간다고. 집주인들이 이 방송 안 들을 그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네. 대항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원룸에 10번째 세입자로 들어가면 그건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건 뭘 하건 어쨌든 10번째니까 못 받는 거죠. 사실 의미가 없어요. 확정일자 다 받으셨을 테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대개는 원룸이라는 건 젊을 때 들어가게 되잖아요. 모를 때. 모를 때 들어가니까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요. 손경제 열심히 들었으면 뭐 등기부등본 떼어봐서 앞에 대출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된다더라까지만 아시니까 네.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도 또 그래야 되잖아요. 어렵죠. 네. 저도 그래서 처음 전세 찍고 할 때 네. 진우 형 데리고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야 얼마 들었어요? 밥을 콜라만 사주면 따라다녀. 거기에 이진우 대출이 기자님 되게 필요한 많았거든 분. 집주인이. 그래서 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막 그래갖고 결론적으로는 진우 형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집 들어가서 지금 6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긴가요? 지금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거 살 때 진호 여기 좀 무리해서 저거 앞에 아파트 새로 짓는 거 저거 살까요? 라고 나한테 물었고요. 맙소사! 그 아파트? 야, 아파트 그 아파트요? 야 아파트가 무슨 몇 억씩 해. 그냥 떨어질 거야. 기억난다. 야, 그 아파트가 지금 그 동네 얘기해도 되나요? 어느 동네인지? 아니 얘기하지만 그냥 용산인데 이게 세상이 참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네. 진우 형이 되게 진짜 똑똑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똑똑하고 누가 봐도 경제 잘 알잖아. 근데 저 형이 투자는 잘 못해.
내 반대로 하면 돼. 내가 하는 얘기가 몇 반대로 개만 가면. 말씀드려줄게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파트 있죠. 저희 네. 동네가 용산인데 그 동네가 그때 24평에 한 5억 정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해서 여기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우리 여기 살 거니까. 24평이 5억이었다고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 비싸다 그랬지. 진우 형한테 물어봤더니 야 여기 뭐 발전할 것도 없고 뭐 학군도 없고 뭐 이런데 뭐 하겠어? 굳이 사야 돼? 그래서 진우 형이 그렇다고 하니까 안 샀지. 지금 그거 한 14억 할걸요? 12억인가 14억인가 할 거예요. 그게 있었고요. 그 또 있어요. 많아요. 두 번째 코인. 아. 코인 있죠.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진우 형이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아, 그래갖고 정말? 내린 결론은 야 이거는 자산으로서 가치가 1도 없다. 이건 0이다. 그래서 안 했지. 그때 당시가 코인 가격이 한 8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 정도 아니 아니었어? 비트코인 만 원도 안 할 때였어. 만 원? 굉장히 그때 초기에 이미. 진짜 초기에. 굉장히 초기에 중간에 한번 빡 이슈가 됐을 때 그때는 말고. 요즘처럼 아, 뉴스에 나오거나 일간지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아, 어디 저 컴퓨터 잡지 같은 데서 네. 이런 게 있는데 블록체인. 요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주세요 저한테. 그러길래 그때만 해도 그래서 글을 써주고 원고를 받아서 코카콜라를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잘 모르는데 공부를 시작했죠. 네. 글을 써야 되니까. 네.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또.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백서 다 읽어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셨구나. 그 처음에는 지금은 비트코인 이제 디지털 골드예요라고 하니까 이제 시비를 할 것도 없는데 예전에는 그걸로 전 세계 화폐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때는 이 친구들이 그 엔지니어들이라 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화폐는 양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화폐를 못 써요. 못 쓰죠. 돈을 풀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 게 그게 무슨 화폐야. 늘어나지 않는 팬티 고무줄이랑 같아요. 못 입어. 화폐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건 와, 우리 팬티가 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끈이 그게 풀 수도 없이 그거 어떻게 입어요. 똑같은 거예요 화폐는. 그래서 2,100만 개만 딱 찍는다고 하길래 나쁘게 보면 사기고 좋게 보면 이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랬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돈으로 못 써. 딱 덮고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글을 써드리고 다시는 이제 안 봤죠. 그래서 우린 투자를 안 했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 공부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사기 얘기하니까 떠올랐다. 테슬라 초기에 나왔을 때 테슬라 초기에 나왔을 때 우리도 막 아이템으로 막 공부하잖아요. 우리 취재해보고 하잖아. 네. 진우 형이 또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는 거의 뭐 유사수신 아니냐? 야 차도 안 나왔는데 돈을 먼저 받고 있냐 얘는? 이건 사기지. 그랬어요. 아 그래. 그랬는데 지금 예. 장난 아니죠 테슬라 주가 지금. 뭐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함도 필요해요. 그 과감함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잘 했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약간 살짝 밟고 넘어가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아니 과감함이 사업이라는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해서 테슬라처럼 성공을 하면 뭐 궁극적으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아무것도 안 만든대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성공을 하면 그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결국 그러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차를 못 주면 그냥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조심한 거죠.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런데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랬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전세 보증 저기에 꽉 찬 거가 아닌데도 경매가 갑자기? 이거 지금 까먹을까봐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나의 흑역사를 더 풀려고 할 건데 아니 다시 돌아올 거예요. 끊어주셔서 감사해요. 더인지 그동안 박작가님 생각해 주세요. 그 경매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갈 경우 이 집이 넘어갈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시세가 전세 1억인데 이거를 3천에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판례상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라고 본대요.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봐서. 왜냐하면 앞에 있는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들어가서 내가 소액 임차보증금 빼먹고 나오겠다. 전세 시세가 1억 누가 봐도 1억쯤 되는 집을 그렇죠. 3천에 들어간다. 네. 그런데 이제 경매가 충분히 예정돼 있는 상황,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 그렇게 악용하려는. 그렇죠. 집주인도 어차피 경매로 들어갈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친구라도 좀 싸게 들어오게 해서 소액 임차보증금 보험 받으면 맞습니다. 나와서 하자는 그런 일 할 수. 그러니까 대출 해줄 때 방 방공제하고 개수 곱하기 얼마는 빼고 대출해 주잖아요. 나중에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전세 들어가실 때는 조심하시고 특히 빌라. 빌라 다가구 원룸 이런 거 전세 들어갈 때는 위험해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꼼꼼한 체크는? 근데 이제 소장님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그때는 뭐 직거래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뭐 보통 그런 거를 중개업소에서 잘 안 해주니까 집주인이 뭐 어디 피터팬 모르죠? 알죠. 알죠. 피터팬 알아요? 좋은 뭐 그런 방법이에요. 데나 뭐 어디에 그 내요. 그 직거래로 하자고. 예. 그러면 그 수수료 아끼는 게 그 몇십만 원 되잖아요. 예. 그거 아끼려다가 큰일 날 수도 큰일 있으니. 나죠. 전 재산 다 날리지. 그건 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합시다. 예. 오늘의 결론은 조심하자. 네. 또- 편집해 줄 거죠? 이거 뭐 저 뭘요? 각종 코인 뭐 이런 테슬라 흑역사 이런 거. 그걸 왜요? 이게 나가야지. 그게 이게 재밌는데? 나가야지.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가끔 맞추기도 해 또. 그래서 그러면 그거 맞추기도 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들어주세요. 있었나? 자, 아무튼 끝. 끝.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